안녕하세요. 최원영의 책갈피 제1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이 눈에 비친 아빠, 아빠 눈에 비친 아이라는 제목으로요.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큰 가시고기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수컷 큰 가시고기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들의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엄마 아빠가 되어 계신 우리 독자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 방송도 가시고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고기의 이런 부성애를 조창인 소설가는 가시고기라는 소설로 부활을 시켰었죠. 줄거리를 소개한 글 중에서요. 아이 관점과 아빠 관점에서 정리된 글이 제 가슴을 아주 뭉클하게 했는데요. 이 글을 오늘 전해드립니다. 먼저 아이의 관점에서 쓴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빠는 지금도 밖에서 비를 맞고 있습니다. 저더러는 비 오는 날에는 창문도 못 열게 하면서 말입니다. 이유를 물으면 아빠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어른이고 우리 다움이는 꼬마이기 때문이지. 저는 많이 아픕니다. 백혈병이래요. 감기로도 죽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는 절대 비 오는 날에는 창문도 못 열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너무 싫어요. 어두운 관 속 같은 곳에 혼자 있어야 하니까요. 밖에서는 많이 아프지만 아빠가 제 손을 꼭 잡아주거든요. 오늘 치료는 너무 아팠어요. 어찌된 일인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을 볼 수도 없어요. 괜찮아질 거라고 아빠가 말했어요. 그래서 걱정은 하지 않아요. 아빠는 한 번도 저에게 거짓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아빠가 이제 다 나아서 제가 퇴원하게 되었대요. 너무 기뻐요. 아빠는 제 소원을 들어줬어요. 역시 우리 아빠입니다. 2년간의 병원 생활은 끝났고 이제 아빠와 저는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제가 또 아팠어요. 아빠가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예전보다 더 아프고 힘든 치료가 있을 거라지만 저는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아빠가 언제나 제 옆에 계셔 주거든요. 저에게 골수를 나눠줄 사람이 생겼대요. 미도리라는 일본 누나인데요. 정말 착한 누나인 것 같아요. 골수 이식 수술이 아주 잘 됐대요. 근데 아빠가 왼쪽 눈을 붕대로 감았어요. 많이 지쳐서 쉬라고 막아놨대요. 꼭 레고 만들기에 나오는 해적 선장 같아요. 이제 일주일 후면 다 나아서 보통 아이들처럼 생활할 수 있대요. 근데 아빠는요, 이제 엄마 따라서 프랑스로 가래요. 제가 싫어졌나 봐요. 아빠가 화내는 건 처음 봐요. 엄마가 이혼한 다음 프랑스로 떠날 때 아빠가 마셨던 술을 다시 꺼내서 다시 마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언제까지나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건 아빠예요. 그렇게 중요한 걸 아빠는 왜 잊었을까요? 자꾸만 가시고기가 생각나요. 온 힘을 다해 알들이 부화할 때까지 혼자 돌보다가
새끼들이 자라서 아빠를 버리고 다 떠나버리면 바위에 머리를 계속 박으며 그렇게 죽어간다는 아빠 가시고기 말이에요. 네, 이번에는 아빠의 관점에서 쓴 글입니다. 아이가 또 재발했다. 아이에게 눈물을 보이기 싫어 병원 밖으로 나갔다. 비가 오고 있지만 그곳에 있고 싶었다. 1년 반째 백혈병과 싸우고 있는 아이에게 미안했다. 더욱더 힘든 건 이제 더 이상 아이의 치료비가 없는 빈 털털이 아빠가 되었다는 거다. 의사 선생님, 얼마나 더 아파야 죽게 되나요? 이제는 그만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이 말에 사무치도록 가슴이 아팠다. 아이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아이를 위해 그 무엇이라도 대신할 수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다. 그게 참 견디기 힘들다. 아이가 시력까지 잃었다. 말도 하지 못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서 다행이지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 아이가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기껏해야 6개월을 못 넘긴다고 한다.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형제 하나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마지막 가능성조차 없는 것이다. 더 이상 고통받는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남은 짧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살고 싶다. 사실 병원비가 없기도 했지만 말이다. 그래서 퇴원하기로 했다. 아이가 또 쓰러졌다. 아이가 재발하면 바로 병원으로 연락하라고 해서 연락을 해봤다. 왜 연락이 이렇게 늦었냐고 한다. 기적적으로 아이에게 맞는 골수를 찾았다는 것이다. 골수가 완벽히 일치해서 수술만 하면 거의 완치될 수 있다고 한다. 갑자기 왼쪽 가슴이 아파온다. 어서 아이를 서울로 데려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아이의 골수 이식 수술에는 약 4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그래서 내 간을 팔기로 했다. 간을 팔면 2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 4천만 원에는 부족하지만 골수 이식 수술을 받기 전까지 병원비는 마련이 되는 셈이다. 그래서 간을 팔기 위해 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뜻밖의 말을 들었다. 간 이식을 포기하십시오. 간암 말기십니다. 하는 수 없이 각막을 팔게 되었다. 외눈으로 아이를 봐야 하지만 그게 대수냐? 아이를 위해서라면 양쪽 눈 모두 팔 수 있다. 각막을 팔아 6천만 원을 받았다. 아이 병원비 4천을 내고도 엄청 많이 남는다. 하지만 더 이상 아이와 함께 할 수 없다. 이제 곧 나는 죽기 때문이다. 간암 말기라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왜 이 지경이 되도록 그냥 있었냐고 한다. 아프지 않았냐고. 가끔 옆 가슴이 아프긴 했었다. 하지만 아이의 고통으로 그런 것들을 아파할 시간조차 없었다. 아이의 골수 이식은 아주 성공적이라고 한다. 아이 건강은 이제 문제 없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죽더라도 아이를 고아로 만들긴 싫다. 다음이 엄마에게 연락했다. 다음이의 양육권을 포기할 테니 다음이를 잘 부탁한다고.
사람은 자식을 낳으면 죽어도 진짜 죽은 게 아니라 나는 영원히 다음이 안에 살아있을 거다.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우리 다음이가 되길 바란다. 아,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연이지만 마음이 너무도 아픕니다. 사랑하기에 자기의 눈까지 팔아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아빠의 희생. 그래서 아들을 살렸지만 자신은 죽어야만 하는 아빠. 아직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어린아들이 혹여 자신의 죽음을 알고 슬퍼할까봐 마음에도 없는 모진 말을 하면서 쫓아버리듯 엄마에게 보내는 아빠. 그리고 어느 폐교에서 죽음과 맞닥뜨리기 직전에도 영원히 자신은 아들 안에서 살아있을 거라고 말하는 아빠. 이런 사랑이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아픔을 잉태하고 또 슬픈 눈물을 감추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더 애절함으로, 그래서 더 아름다움으로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모든 아버지들에게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최원영의 책갈피 162번째 시간. 오늘은 아이 눈에 비친 아빠, 아빠 눈에 비친 아이라는 제목으로요.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요. 반갑게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